네, 저는 오늘 어떤 강의를 준비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제품 강의 좋은 거 너무너무 많죠. 근데 저는 오늘 조금 더 근원적인 문제, 우리가 과연 살면서 비타민을 꼭 먹어야 되나, 뭐 밥만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궁금증에서 저도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 제목은 비타민 꼭 먹어야 하나요?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 만나서 상담하고 이렇게 주변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의문점을 많이 이제 드러내세요. 비타민 왜 먹어야 돼? 우리 아이 너무 건강하고 밥 진짜 잘 먹거든? 그러면서 음식도 안 가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도 정말 나물 반찬도 잘해 먹고 고기도 잘 챙겨 먹는데 나는 비타민을 안 먹었으면 좋겠어. 내 몸에 뭔가 약을 집어넣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 분들과 또 함께 하고 싶은 내용으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비타민 왜 먹어야 될까요? 저는 먼저 비타민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비타민이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갖게 됐는지 알아봤더니 1911년도에 영국에 리스터라는 예방의학 연구소가 있었대요.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카스미르 쿵크라는 이곳의 직원이었어요. 이분이 여기에서 어떤 걸 밝혀냈냐면 그 각기병이라고 왜 뼈가 굽어지고 잘 안 펴지는 병 있죠. 팔다리에 근력이 빠지고 힘이 없어지는 그런 병인데 이 각기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성분을 쌀겨에서 찾았대요. 그게 오늘날 얘기하는 비타민 B1, 티아민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물질이 각기병을 치료하게 해줬고 또 이 물질 안에 봤더니 비타민 B1과 더불어서 질소를 함유한 유기물질인 아민이 들어있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름이 바이탈이라는 생명의 필수적인이라는 의미와 또 아민, 유기물 이 합성어로 합쳐져서 비타민이 됐죠. 그런데 보면 아민 뒤에 이가 있죠. 그런데 그 후에 다른 화학자들이 모든 비타민 속에 이 아민을 함유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밝혀냈고 그래서 비타민 맨 마지막에 이 글자가 제거될 것을 제안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가 빠진 비타민이라는 글자로 저희에게 통용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이 저는 그전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성인 될 때까지 비타민을 안 먹어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원기소 몇 달 준 것만 먹어보고 비타민을 안 먹어봤는데 주변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뭐 비타민 오메가 뭐 이런 걸 먹이는 걸 보면서 저 아이는 굉장히 허약해서 엄마가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뭔가를 먹이는구나. 저거는 약간의 사치 같이 저한테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비타민은 그냥 추가적으로 먹으면 좋고 안 먹어도 그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비타민이라는 이름이 생명의 필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비타민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려면 계속 먹어야 되고 꼭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걸 이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있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거대 영양소와 또 비타민, 미네랄, 미량 영양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 5가지 영양소를 우리는 어디에서 얻죠? 우리는 바로 식탁 위에서 얻었어요. 음식물에서 얻었죠. 그런데 왜 자꾸 비타민, 미네랄을 추가로 보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그 전에 비타민 미네랄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드릴게요. 비타민은 우리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살아가려면. 그런데 체내에서 합성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합성되는 양 자체도 굉장히 필요량에는 못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줘야 하고요. 미네랄도 우리 몸의 체중의 4% 정도는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너무 재밌죠.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어떤 생물체도 미네랄을 스스로 합성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 미네랄 역시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가 되어야 돼요. 그 외부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죠. 그런데 왜 비타민 미네랄이 자꾸 부족하고 더 보충을 하라고 하냐? 식품에 있는 영양소가 자꾸 줄어간다고 해요. 요거는 일본하고 캐나다에서 이제 토양 영양소를 실험한 결과인데요. 50년대에 일본과 캐나다의 토양에서 이제 길러진 채소 과일을 봤더니 시금치 한 단에서 얻을 수 있었던 철분과 비타민이
40년 후인 90년대를 봤더니 같은 양의 비타민을 얻으려면 시금치를 19단을 섭취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숭아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이 풍부한데 복숭아 2개에서 얻을 수 있었던 그 양이 40년 뒤에는 복숭아를 52개, 2개를 먹어야지 우리가 흡수가 가능하다고 해요. 이게 물리적으로 우리 몸에 이만큼을 먹을 수가 있나요? 시금치가 아무리 좋다지만 하루에 시금치 19단을 묻혀서 우리가 한 가족이 다 먹을 수도 없는 분량이죠. 복숭아도 52개를 먹다 보면 비타민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겠지만 과도한 당분 때문에 또 문제가 될 거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그렇게 농축되어 있는 우리가 영양제를 추가로 보충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5대 영양소가 있는데 우리 지금 식사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음식에 그 맛있는 음식에 대한 그 욕구, 열망이 더 커지면서 식품을 더 많이 가공하고 더 많은 식품 첨가물을 또 첨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날도 덥고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죠. 밖에 나가서 외식도 많이 하고 배달 음식 많이 먹으면서 이 거대 영양소 안에 있는 그런 높은 열량은 더 많이 섭취해요. 근데 반면에 꼭 필요한 미량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은 가공 과정과 식품 첨가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결핍되기가 쉬워지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의 40% 정도가 열량을 너무 과잉으로 섭취하거나 혹은 반대로 영양을 너무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다고 해요. 열량을 과잉으로 섭취하는 분들은 저열량의 과일, 채소 섭취 늘리기를 주의하셔야 되겠고 영양이 결핍되신 분들은 간편하게 부족한 비타민, 미네랄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충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과거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먹죠. 맛있는 음식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위로 옆으로 자꾸 커져요. 그런데 영양실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현대판 영양실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칼로리는 과잉되지만 영양형 불균형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부른 영양실조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어요. 영양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퇴행성 질환도 더 자꾸 퇴행성 질환을 겪는 나이가 더 자꾸 어려지죠. 제가 20대에 당뇨를 얻은 것처럼 그 시절엔 제가 너무 창피해서 아무데도 얘기를 못했어요. 제가 아는 당뇨는 50대, 60대, 70대 정말 엄마 아빠 세대에서 겪는 병이었는데 제가 20대에 그 병을 진단받고 나서 저는 숨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무 창피해서. 그 정도로 지금은 10대 그리고 유아기 어린아이들도 당뇨를 많이 겪고 있죠. 그 아이들도 이런 영양의 불균형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잠시만요. 비타민, 미네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정상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해요. 근데 연령층에 따라서 또 역할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매일 뼈가 자라고 근육이 자라고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에게는 성장 촉매제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같은 또래인데 유난히 크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 병원으로 데려가서 막 성장판 검사하고 막 주사 맞히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도 물론 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지혜로운 엄마라면 아이들에게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에게 그런 주사제나 이런 공포스러운 거 치료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처럼 성인이 되고 중장년층이 될 경우에는 몸속에 그동안 많은 세포들이 제의를 하고 또 찌꺼기로 쌓여 있고 또 대사 과정이 느려지면서 많은 그 독소들이 몸에 쌓여 있는데 이 노폐물을 제대로 제거하는 기능을 또 비타민과 미네랄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타민, 미네랄을 잘 섭취함으로써 독소 배출을 잘 할 수 있게 되고 또 에너지를 얻는 에너지 보충을 또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표는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한 건강 가이드예요. 식품 피라미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단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건 매일 실천하라, 매일 먹어라 하는 거고 상단으로 갈수록 적게 먹어야 할 식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일 해야 되는 거는 매일 운동이래요. 체중 조절을 위해 매일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곡류도 봤더니 우리가 먹는 그런 정제된 흰 쌀밥이 아니라 전곡류라고 해서 현미, 통밀 파스타, 귀리 등 이렇게 정제되지 않는 통곡물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건강에 좋은 지방.
견과류라든지 뭐 올리브유, 이런 생선, 달걀 이런 종류고 또 유제품은 1일 1, 2회 정도로 섭취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될 수 있는 한 적게 먹어야 할 식품에는 붉은 고기류, 그리고 버터, 흰쌀, 빵, 이렇게 이거는 적당히 적당히가 아니죠. 될 수 있는 한 적게 먹어야 할 식품으로 권고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로 매일 종합 비타민과 여분의 비타민 D를 먹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비타민, 미네랄을 추가로 섭취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섭취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그리고 내 주변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이 피라미드를 거꾸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매일 고기를 먹고요. 빵을 간식으로 즐겨 먹고요. 흰쌀밥을 매일 먹죠. 그리고 유제품도 많이 먹는 편이죠. 아이들 계란 반찬 만만하니까 엄청 많이 해주잖아요. 그리고 뭐 견과류, 두부 이런 거는 또 되게 챙겨 먹는 횟수가 적고 통밀도 입 껄끄러워서 이런 잡곡류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매일 운동 전혀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비타민, 미네랄도 추가로 섭취를 안 하면 이런 분들은 정말 건강하기를 이 상태로 계속 지금은 괜찮더라도 앞으로 계속 건강하게 살아가기가 조금 힘든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버드 대학에서 정해준 건강 가이드를 잘 지키면서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영양제가 불필요했어요. 환경도 깨끗했고요. 그리고 식품을 가공하는 일도 거의 없었고요. 땅에 일단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식물이건 뭐 열매건 과일이건 그 안에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 있었어요. 근데 현대 시대는 어떤가요? 일단 뭐 땅에 대량 생산으로 농산물을 재배하면서 농약 많이 치죠. 그러면서 우리가 먹는 그런 식물과 과일에 중금속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고기, 축산업도 발전을 하면서 항생제를 많이 투여하면서 이제 가축을 기르죠. 고기를 먹을 때마다 항생제를 먹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환을 겪고 그로 인해 약도 많이 먹고 있어요. 약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영양소가 고갈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 사회에서는 영양제가 필요한 시대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여기서 전제를 깔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해결받을 수 있을지 오늘 제가 그 해답까지 드릴 건데 유산화에서 나온 성인 종합 영양제 헬스팩을 소개할까 합니다. 왜 헬스팩이어야만 할까요? 아까 제가 여기 앞서 말씀드린 걸 보면 매일 종합 비타민과 여분의 비타민 D를 섭취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정말 이 헬스팩 안에는 종합 비타민 2정 1회분에 그리고 종합 미네랄 2정에 이렇게 마그네칼 D라고 해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포함된 이 마그네칼 D가 추가로 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여기 비타 AO에 다 들어가 있죠. 비타민 D가 있지만 추가로 한 정을 더 넣었고요. 그리고 인셀리전스 플러스 정이라고 하는 식물 성분, 식물 추출물이 가득 들어간 이 인셀리전스 플러스 정까지 해서 이 6알이 이 한 포에 굉장히 간편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름도 헬스팩, 건강을 위한 한 팩이죠. 그래서 이 헬스팩 한 포를 챙기는 게 정말 골고루 영양소가 들어가고 추가의 비타민 D까지 완벽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종합 영양제죠. 한 포에 간편하게 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 없어서 못 챙긴다는 이야기는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간편하게 식후에 이렇게 한 포 뜯어서 하루에 2번 드시면 완벽한 영양을 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헬스팩만의 특별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 7가지 식물 영양소까지 무려 30가지 영양소를 한 팩에 담았어요. 그리고 유산화만의 독점 과학기술,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를 이 기술을 담았고요. 우리 영양을 채워주고 우리 세포를 보호해주면서 우리 몸의 활력까지 챙겨주는 트리플 액션 영양 과학 시스템을 갖춘 그런 헬스팩입니다. 이 안에 헬스팩 안에 들어간 필수 비타민을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비타민 C 복합제,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를 보실 텐데요. 이 두 가지는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해요. 우리 몸에 먹었을 때 소량만 흡수가 된대요. 많은 양을
그래 많은 양을 함량이 높은 걸 먹어야 소량이 흡수가 되죠. 그리고 체내에는 거의 저장되지 않고 흡수되지 않은 나머지는 소변을 통해서 다 배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끔 저한테 "이 비타민 몇 개월 먹으면 건강해져요?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런 반대로 질문을 드리죠. 그러면 "식사는 몇 살까지 하실 예정이세요?" 하고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이렇게 놀라잖아요. 그럼 비타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밥이 소화되면 남아있지 않고 배가 고프잖아요. 비타민도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이 쓰여지고 또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드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비타민 B는 거의 에너지 대사에 다 관여를 하고 있어요. 여기 B1, B2, B3 다 보시면 탄수화물 에너지 대사, 체내 에너지 생성, 체내 에너지 생성, 그리고 단백질 대사 에너지 생성, 다 이렇게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가 비타민 B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을 충분히 섭취하시면 굉장히 피곤함이 덜하고 활력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타민 B6, 9, 12도 정상적인 대사에 모두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특히 여기 B9 엽산을 보시면 엽산은 우리가 여성분들이 임신했을 때 병원에서 다른 거 추천 안 해도 엽산은 꼭 드세요라고 말씀하시죠. 엽산이 왜 중요하냐면 태아의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하대요. 아기가 뱃속에서 자랄 때 아기의 신경이 정상적으로 발달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엽산을 권해요.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엽산뿐만이 아니라 종합 비타민이 들어가면 산모와 태아의 모두에게 더 영양소가 잘 가겠죠. 그리고 아이가 뱃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이는 자라지 않나요? 뱃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계속 자라죠. 아이들은 매일매일 자라요. 성인이 될 때까지 매일매일 자라니까 엽산이 마찬가지로 아이들한테도 너무너무 필요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 영양제 유산이 멀지와 헬스팩을 비교해 보시면 엽산 성분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엽산은 아이들한테 어른만큼 많이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자랄 때 비타민 잘 챙겨주는 거 너무 중요해요. 이 엽산 그 함량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임산부 분들도 혹시 비타민을 좀 챙겨 드실 여력이 경제적으로 안 되신다거나 이렇게 어떻게 6개나 이 알약을 다 먹어 이러신 분이 있으면 엽산 하나 사 드시는 것보다 저는 유산이 멀지를 하나 드시는 게 훨씬 더 이롭다고 생각을 하고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C도 마찬가지로 수용성 비타민으로 비타민 C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몸의 결합 조직의 형상과 기능 유지에 필요하고요. 그리고 빈혈이 있으신 분들, 철분 흡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철분을 흡수하는데 또 비타민 C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콜라겐, 우리 몸에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도 비타민 C가 필요해요. 그래서 콜라겐 제품을 드시는 것도 좋지만 비타민 C와 단백질을 잘 드셔서 우리 몸의 단백질이 콜라겐 단백질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또 비타민 C이기 때문에 유산화에선 그래서 아마 콜라겐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항산화 역할을 또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비타민 C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A, D, EK는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방과 함께 섭취할 시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식사 후에 바로 섭취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고요. 단독으로 식사가 없이 단독으로 섭취하셨을 경우에는 체내로 제대로 흡수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비싼 헬스팩을 제대로 드시려면 꼭 식사와 함께 붙여서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비타민 A는 잘 아시는 것처럼 눈에 좋은 영양소죠. 비타민 A는 체내에 이렇게 쌓이기 축적되기가 쉽기 때문에 비타민 A를 최소한으로 넣고 베타카로틴을 충분히 넣어서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될 수 있는 안전한 식물성 영양 성분으로 비타민 A를 보충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D, 뼈의 생성 그리고 면역에 굉장히 필요한 영양소고요. 비타민 E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죠.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유산화 비타민 E는 천연 비타민으로 들어가서 더욱더 안전하고요. 비타민 K도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혈액이 응고되는 데 필요하고 뼈의 구성에도 필요해요. 이렇게 지용성 비타민까지 골고루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이 부족할 때 생기는 병 굉장히 많죠. 비타민 A, 눈에 좋은 비타민이죠. 야맹증, 안구 건조증 등 여러 가지를 유발하고요. 비타민 B군, 구내염, 피부염, 빈혈, 두통 여러 가지가 있어요. C군도 괴혈병, 피로함에도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많이 나타나죠. 소화장애, 우울증.
비타민 D, 비타민 E 이렇게 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도 우리가 비타민이 부족했을 때 이런 질병을 얻기가 쉽고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면 이 많은 질병에서도 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9가지 들어있는 미네랄의 기능을 볼게요. 미네랄을 우리가 음식에서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죠. 불균형의 영향을 받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가 발달하면서 식사가 많이 가공되고 또 식품 첨가물이 들어오고 환경이 오염되면서 땅에 영양소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만성 대사질환 및 내분비 질환을 얻게 되고 그리하여 약물을 복용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얻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미네랄이 불균형하게 되는 원인으로 이제 꼽히고 있어요. 헬스팩에 들어가 있는 9가지 미네랄의 기능을 봤더니 뼈 건강에 우선 칼슘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죠. 우리 한국인이 가장 부족한 영양소가 칼슘이라고 하더라고요. 칼슘을 잘 섭취해서 이런 뭐 뼈, 골다공증 여성분들 굉장히 많이 앓고 계시죠. 뼈 건강과 또 신경에도 좋아요. 신경, 근육 기능 유지에도 필요하고요. 또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하는 마그네슘 요오드를 잘 드셔서 우리가 에너지를 내고 마그네슘 역시 저녁에 먹으면 좋은 게 신경이 안정돼서 좋죠. 신경 그리고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해요. 그리고 면역에 대표적으로 필요한 아연.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항산화 역할을 하는 구리, 망간, 셀레늄, 몰리브덴이 있는데 셀레늄, 몰리브덴은 또 굉장히 또 단가가 비싼 그런 미네랄이어서 안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제도 많이 있어요. 유산화는 어린 영양제까지 셀레늄, 몰리브덴이 골고루 잘 들어가 있고요. 구리, 망간, 철의 운반과 이온 운반에 정말 필요한 그런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크롬은 대사 과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저처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크롬을 정말 잘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비타민으로 치료한다는 책에 봤더니 그쪽에서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크롬으로 당뇨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크롬을 쓰는데 하루에 200mg을 투여를 한다고 해요. 근데 헬스팩에 정말 놀랍게도 한 포에 100mg, 두 포를 먹었을 때 200mg을 먹어서 정말 당뇨를 치료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양의 크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크롬이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크롬이 부족하면 당뇨병이 생기기 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크롬을 충분히 섭취를 하면 우리 몸에 들어온 탄수화물, 지방을 잘 대사를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에서처럼 날씬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슐린의 분비 기능을 도와서 당뇨병에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롬을 이렇게 헬스팩 2포로 완벽하게 챙겨보세요. 미네랄이 부족할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칼슘이 부족하면 이제 뼈에 관한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신경과민. 좀 신경질 많이 날 때는 마칼디 추가로 더 드셔주면 좀 진정이 될 거예요. 남편이 신경질 부리면 좀 하나 더 챙겨주곤 하거든요. 그리고 뼈에 당연히 좋고요. 그 마칼디가 마그네슘, 칼슘과 비타민 D가 같이 들은 게 이것들이 같이 들어갔을 때 서로의 그런 기량 작용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칼디 너무 좋고 인도 마찬가지로 뼈에 좋은 것들이죠. 칼슘이 부족하면은 골다공증, 뭐 근육 약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겪게 돼요. 그리고 나트륨. 잘 아시는 것처럼 소금. 그래서 지금처럼 더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우리가 뭐 열사병이다, 뭐 더위 먹었다 얘기할 때 막 어지럽고 막 구역질 나고 막 이렇잖아요. 이게 다 나트륨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땀을 흘리면 땀은 그냥 물이 아니라 몸에 있는 미네랄이 다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름엔 더 잘 챙겨주셔야 되고 저는 특히 힘든 날에는 하루에 3포도 먹거든요. 그러면 정말 잠이 11시 돼도 안 올 정도로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나트륨도 굉장히 잘 챙겨주셔야 되고 특히 여름에는 저염식은 섣불리 하시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나트륨 잘 드셔주시고 아연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면역 기능에 좋은 거고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되게 좋아서 아연이 부족하면 성장이 지연되죠. 그리고 미각 감퇴라는 이 증상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 드시면 음식이 자꾸 짜져요. "엄마 왜 이렇게 자꾸 반찬이 짜져?" 하고 물어보는데 엄마는 "내 입에는 괜찮은데."라고 자꾸 얘기하시죠. 그게 바로 어른들이 아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미각을 잃어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음식이 자꾸 짜져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60 대가 지나시면서 자꾸 짜지고 막 식초를 너무 들이부으시고 본인이 안 느껴지시니까 그렇게 되셨는데, 지금 헬스팩 그 1년 반 정도 드시면서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확실히 저희 엄마 음식이 간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걸 어제 생각해 보니까 느꼈어요. 그래서 어른들도 아이들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어른들도 아연을 좀 충분히 드셔서 어른이라고 다 짜게 드시는 거 아니거든요.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가면 이런 증상도 다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눈 밑에가 떨려 자꾸 다리에 쥐거나 할 때 마그네슘 드시면 좋고, 그리고 우리 딸들이나 우리들 생리통 할 때 배 근육이 많이 뭉치잖아요. 배 근육 많이 뭉칠 때 이런 마칼디를 추가적으로 더 먹어주면 생리통을 완화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마칼디를 먹으면 불안감 해소라든지 이런 게 좀 신경이 안정되면서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래서 수면도 잘 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마그네슘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 정말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스팩에 들어있는 게 유산이 멀지는 헬스팩의 미니미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다 들어가 있고 다만 함량이 어린아이 몸에 맞춰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2만 원대에 한 달 챙겨주는 거 정말, 저도 엄마지만 반찬 골고루 해주는 거 너무 어렵거든요. 아이들 입맛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죄책감 갖지 마시고 영양제 잘 챙겨주시면서 건강한 어른이 되도록 우리 아이들이 잘 커가도록 도와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유산화 제품이 왜 이렇게 좋을까요? 어, 바로 유산화만이 가지고 있는 영양과학 기술력이 있습니다. 유산화, 그 회사명 풀네임으로 아시죠?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잖아요. 유산화는 정말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그런 영양제 회사입니다. 유산화는 오직 건강만을 생각하는 연구진이 현재 85명 정도의 연구진이 유산화 제조 공정 시설 안에 함께 상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진이 이 제품을 집중 연구하고 또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이 유산화의 인텔리전스라는 이런 특허 기술도 타 영양제보다 10년 이상을 앞서가는 기술이라고 해요. 오직 유산화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인텔리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기본 단위인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이 세포가 조직이 되고 조직이 기관을 이루고 기관이 인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는 수많은 세포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포가 건강하다면 곧 조직, 기관, 인체가 모두가 건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이로메즈 박사님은 세포 면역학을 전문으로 하시는 박사님이에요. 유산화만큼 세포를 전문적으로 알고 연구하는 기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산화가 가진 인텔리전스 기술은 뭐냐면요. 세포의 신호 체계를 똑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텔리전스는 셀과 인텔리전스의 합성어죠. 세포가 똑똑해지는 그런 기술이에요. 세포는 멍청했을까요? 원래 똑똑했어요. 원래 똑똑했는데 우리가 몸이 기능이 저하되고 질병으로 인해서 그 세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지능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와도 우리가 알아채리지 못하고 몸이 스스로 회복한 능력을 잃어버리는데, 인텔리전스 기술은 우리의 셀이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최고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려놓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스스로 건강해지고 똑똑해질 수 있도록 세포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종합영양제 헬스팩을 잘 드시는 분들은 정말 활력 있고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저는 감히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재작년과 작년이 달랐고 또 작년과 올해가 정말 다르거든요. 피부 건강, 항산화 좋아지죠. 항산화 역할 잘하죠. 뼈 건강 좋아지죠. 눈 건강, 그리고 우리 혈관 건강 좋아지고 면역 기능 좋아지면서 정말 삶의 질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아침에 아이 데려다 줄 때 제가 이렇게 주변을 보면
정말 그 신발 이렇게 끌면서 아이 팔 붙잡고 막 얼굴 찡그리고 가는 엄마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제가 어깨를 꼿꼿이 펴고 아이 손을 붙잡고 걸어갈 때 너무 뿌듯해요. 나는 이렇게 아침부터 에너지가 넘치는데 정말 다 얘기해 주고 싶더라고요. 정말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아이들을 혼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아침부터 전쟁이다. 아침은 지옥이다라는 말을 이제 입에 달고 살았는데 하루의 시작이 이렇게 기분 좋으니까 하루가 변하고 그러면서 인생이 변하더라고요. 이 좋은 제품으로 유산하는 국내 국외에서 700개 이상의 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중에서 저는 이 뉴트리션 서플리먼트 이거 하나면 저는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유산화에서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해도 제3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자료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 처음 유산화를 접하는 사람들은 유산화가 정말 좋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캐나다 보건성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20년 동안 발행한 이 6권의 책에서 유산화는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6판에서는 단독 플래티늄 플러스 등급을 차지했죠. 물론 영양제 흡수, 흡수율 함량도 중요하지만 이 제조 공정 시설이 의약품에 준하는 제조 공정 시설을 갖춘 기업에게만 줄 수 있는 이 플러스 등급을 오직 유산화 이 한 곳에서 유산화 회사가 단독으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컨슈머랩이라는 미국의 강력한 소비자 단체예요. 기업의 외압을 절대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기업의 제품을 평가하고 그 평가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곧바로 공개하는 기업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기관이죠. 이 기관에서 유산화의 제품을 영양제만 평가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모든 제품을 평가를 하는데 영양제 부분에서 직접 판매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에서 유산화가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죠. 라벨대로 함량과 순도, 정확성 등을 다 테스트해서 통과한 그런 기업입니다. 유산화는 이제 국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어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엄선하는 시상식이 바로 중앙일보에서 주최하는 건강기능식품 대상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비타민 부분 3년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디컬 헬스케어 이 상은 소비자들에게 정말 그 건강을 증진했다. 그리고 보건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주는 종합 비타민 부분에서 유산화가 2년 연속으로 또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한데 유산화 섭취를 하지 않는다면 전달하는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그 서플리먼트 책자와 그런 소비자 연구기관 컨슈머랩은 유산화 사업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제 그 TV 매체기관에서 정보 프로그램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에 기준하는 제품을 섭취를 해라. 이 책을 보고 영양제를 골라라. 유산화라고 찝어서 얘기하진 않지만 다 아시잖아요.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거 유산화인 거. 그래서 전문가들도 적극 추천하고 있는 자료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 미국의 존경받았던 대통령이죠.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에게 나무를 벨 8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날을 가는데 6시간을 쓰겠대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만큼 도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영양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좋은 도구예요. 우리가 가스레인지에 불 켜고 나물 볶고 계란 후라이 하고 여러 가지 샐러드 만들면서 시간을 보낼 때 어때요? 우린 등을 돌리고 엄마 혼자 열심히 하죠. 물론 아빠가 하는 집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시간을 우리가 아끼는 거예요. 식사도 맛있게 하지만 조금 더 간편한 식사에다가 좋은 영양제를 보충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을 우리 가족과 함께 하고 또 예전에 나 혼자 힘들게 조리를 했던 시간이라면 가족과 함께 앉아서 맛있게 먹고 그 시간에 여행도 다니면서 우리가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면 시간과 돈까지 모두 아낄 수 있는 게 이런 영양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이곳에 오신 분들은. 그래서 인생의 더 소중한 순간을 시간과 노력을 아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